네, 안녕하세요. 장사하는 남자 장사맨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요, 장사의 가장 첫걸음이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으면 그 다음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지 진정한 장사꾼이 되는 거죠. 장사를 할 수 있는 첫걸음인 거고요.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증 발행하는 거에 있어서 절차를 알려드리려고 예비 창업자들이라든지 예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을 했었는데 다시 뭐 재발행을 해야 된다든지 영업을 안 하셨다가요 다시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사업자 발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구청에 전화를 해서 정확한 질의를 할 건데요. 먼저 사업자 등록증 발행 순서를 제가 전화 전에 한번 먼저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을 하려면 먼저 그 해당 구청 민원실에서 그 영업신고증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 영업신고증에 필요한 서류는 첫 번째로 요식업 교육 수료증이 있고요. 요식업 교육 수료증은 인터넷 교육 6시간을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2번 정도 해당 지역에 요식업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은 보통 4일에서 5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게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가게를 바로 오픈을 하고 싶으시면 보건증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한 일주일 전에 해서 보건증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보건증도 1년, 그렇죠. 요식업교육증 수료증도 1년, 1년마다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되고요. 다시 이제 보건증도 다시 해야 되고요. 요식업교육 수료증도 재교육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만약에 1층 매장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LPG가 들어가 있는 자리는 LPG 완성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LPG 가스통이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증명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LNG 도시가스가 되어 있는 데는 도시가스기 때문에 LPG 완성증명이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누락을 시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한번 다시 되짚어서 물어볼 테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필요한 게 임대차 계약서는 세무서에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화재보험이랑 재난보험 증서. 저도 지금 헷갈리는 게 네 번째요. 네 번째로 필요한 게 화재보험이랑 재난보험 증서인데 화재보험은 제가 알기론 1층 매장은 필요가 없고요. 이것도 다시 정확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맨날 해도 헷갈립니다. 그리고 2층에 30평 미만은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주 지진 사건으로 재난보험이 추가가 됐는데 1층 매장은 제가 알기로는 재난보험이 들어가야 되고요. 2층 매장은 재난보험이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약을 하자면 2층 매장에 30평 미만은 화재보험 증서가 안 들어가도 되고요. 30평 이상은 화재보험 증서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1층 매장은 재난보험 증서가 들어가야 되는 대신 화재보험은 안 들어가도 된다. 그렇게가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저희가 그전 세입자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전 세입자 분이랑 동행을 해서 구청에 가시면 양쪽 다 신분증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전 세입자는 신분증으로 그 양도양수만 서류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새로운 세입자, 그렇죠. 저희가 이제 장사할 사람들은 거기에 그 양도양수 서류 받은 데다 저희도 이제 새로 그 영업신고증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 제출을 한 다음에 인지대를 내면은 됩니다. 아마 3만 얼마 될 거예요. 그렇게 서류를 갖추시면은 일단은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1층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즘 소방법이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제가 이거 잊어버릴 뻔했네요. 제일 중요한 거. 소방필증. 2층이라든지 1층은 소방필증이 제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2층은 무조건 다 소방필증이 들어가야 됩니다. 30평 미만은 뭐 스프링클러가 안 들어가도 된다든지
아니면 30평 이상 뭐 다중이용 없으면 스프링클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 뭐 바뀐 법 자체가 예전에 강화유리로 뭐 추락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강화유리로 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강화유리를 하면 깨서 팔출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강화유리를 없애고 새로운 그냥 일반 잘 깨지는 유리로 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난로 자체가 1m를 그렇죠 매장 밖에다가 1m 돌출을 해가지고 거기다 피난로를 그죠 뭐 계단이라든지 피난 완강기를 1m를 확장을 해서 또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소방법 자체가 엄청 강화가 됐거든요. 제가 소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소방서 관계자를 만나보든 전화를 해가지고 질의를 정확히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자 등록 중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요식업교육 수료증. 두 번째, 보건증. 세 번째, 소방필증. 네 번째, LPG 가스면 LPG 가스 완성 증명. 그리고 다섯 번째, 화재보험이나 재난보험. 그리고 인지대비 3만 얼마. 그리고 그전 세입자, 신분증, 그전 세입자랑 지금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이랑 같이 동행을 해서 간다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전 세입자가 만약에 그 방문을 가지 못한다면 그전 세입자 서류는 뭐 인감도장이든 인감증명서는 제출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이제 대리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같이 가서 이제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전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고 그거에 대한 의무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제가 구청에 전화를 해서 제가 말한 게 또 혹시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실수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전 세입자한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전 세입자의 그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제가 정확하게 구청에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정확한 거잖아요.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상상자극 문화공감 대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이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구청 앞 보라매 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뮤지컬 갈라쇼, 파페라 콘서트입니다. 네, 그 문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네, 그 사업자 등록증, 일반 음식점 사업자 등록증 발행 때문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요. 네, 서구청 위석입니다. 네, 그 문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네, 제가 1층 자리랑 2층 자리 가게 자리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쵸 네. 1층 자리에 그저 보건증이라든지 요식업교육 수료증 그리고 뭐 화재보험이나 지금 어떤 거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식당이요. 네. 식당이요? 식당이고. 직접 인허가 담당 팀 연결해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상상자극 문화공감 대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이 5월 24일부터 안녕하세요. 역사가 서운주입니다. 네, 그 문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제가 장사를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뭐 음식점인가요? 네, 음식점이고요. 네. 네. 먼저 1층 자리에 네, 장사를 네. 하려고 하고요. 1층이랑 2층 자리를 받았는데요. 네. 네네. 면적이 얼마나 돼요? 1층 자리에 30평 뭐 이상이면 서류가 어떻게 들어가야 100제곱 되죠? 네, 10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네. 가스 사용은 뭘로 하세요? LPG인지 LNG는 확인지를 못했어요. 그거에 따라 구조가 달라지긴 해요. 네, 어떻게 달라지죠? 일단 LPG 사용할 경우에는 네. 설치하시고 안전검사 필증을 첨부하셔야 돼요. 아, 가스 안성증명이 필요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위생교육 수료증하고 네. 건강진단 결과서. 네, 보건소에서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나중에 100제곱미터가 넘으면 네. 그때 가서 이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하시면 돼요. 재난보험 증서가 필요하고요. 네. 그거는 지금 구비서류는 아니고 네. 현장 실측을 해서 저희가 100 이상이 넘으면 재난보험은 그 100 이상이 넘으면 들어가야 되고 1층에 안 넘으면 안 들어가요. 100제곱미터예요.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요. 그렇죠. 30평. 100제곱미터. 네, 30평 이상이요. 100제곱. 예, 100제곱미터인데 네. 당초에 구비서류가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거는 저희가 현장 점검하고 나서 네. 예, 저희 기준부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1층에 네. 30평 미만은 재난보험 배상 그게 안 들어가도 되나요? 미만은?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그 1층은 제가 궁금한 게 화재보험 아니죠. 그 소방 필증은 안 들어가도 되나요? 1층은요? 해당 사항 없어요. 지하 66제곱미터 이상, 지하는 66제곱미터 2층이 이상. 네. 2층에 100제곱미터 이상이, 네. 예, 그게 이제 화재배상, 그 다중이용 업소예요. 소방 필증이 들어가는 건 예. 2층도 30평 미만이면 소방 필증이 안 들어가도 되나요? 100제곱미터 미만은 소방 필증이 안 들어가도 되나요? 그렇죠. 2층은요? 예. 저는 2층에 무조건 다 20평이든 15평이든 2층이면 다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러면은 소방법이 강화가 됐어도 100제곱미터 미만은 소방 필증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2층은 그러면은 네. 화재보험 증서는 필수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1층이요? 2층이요. 그 화재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거는 네. 저기예요. 그 소방비생령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네, 소방 필증이랑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2층 이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걔는 해당 사항 없고, 네. 만약에 우리 영업주께서 혹시라도 이제 있을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서 네. 개인적으로 들을 수는 있는데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네.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100제곱미터 미만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 100제곱미터 이상은 그 소방 필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화재보험도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죠? 화재 배상 책임보험은 네. 우리한테 안 가져오셔도 돼요. 처음에는 저희한테는 100제곱미터 소방 안비 증명만 붙으면 돼요. 거기 어차피 첨부가 되는 네, 거기 네.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굳이 구청에는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기 100 이상이라 하더라도 네. 우리한테 서류 들어와야 되는 거는 네. 저기 소방안비 증명서. 안비 증명서가 소방서에서 들어가면 발급해주는 되는구나. 소방안비 네. 증명서만 설명하시면 되고 그거만 들어가면 화재 배상 네. 책임보험은 저희한테 제출을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안 갖고 가도 되는 거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구비 서류가 아니에요, 걔는. 구비서류가 아닌 거고요. 예. 그렇구나. 그러면 2층은 재난보험이랑 상관이 없나요? 그렇죠. 재난은 무조건 1층이에요. 무조건 1층만 재난은 해당이 되는 무조건 거고요. 1층에 100 이상. 100 이상.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예. 저희가 일단은 그거를 장사를 하게 되면은 그전 세입자랑 민원실로 방문을 하면 되나요? 아니요, 저기 처음에 신규는 네. 저기 4층 위생가로 올라오세요. 바로 위생가로 올라가면 되나요? 민원실. 예, 전에요? 예. 그러면 예. 인지대나 그런 거는 얼마나 들까요? 죄송한데. 그게 면허세가 27,000원이고요. 네. 수수료가 28,000원이에요. 그러면 27,000원, 28,000원, 55,000원은 준비를 해가야 되네요. 그 정도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아마 체납 있으면 안 되시고요. 체납- 그 이전에, 네. 건축 용도가 네. 영업장 하시고자 하는 데가 다 맞아야지 가능한 거니까, 거기가 최종 시설하시고, 그러기 네. 전에 한번 확인을 더 한번 하세요. 일반에서 건축 삼자 용도가 나오는 맞는지. 네, 맞는지 안 맞는지. 네. 네. 예. 그걸 그리고 이제 체크해야 이전에 거기에 영업신고를 내는데, 네. 어떠한 결격 사유가 없는지 그런 거 확인 한 번 더 하셔야 되세요. 체납이라든지 결정하시기 전에. 그죠? 네. 영업 정지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는 거네요. 영업 정지는 이제 승계받을 때는 네. 해당 사항이 되는데, 네. 지금 선생님은 네. 이 모든 사항이 신규로 네, 그렇죠. 시술하시는 걸 전제로 지금 상담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네. 그 장소와 전에 네. 어떠한 게 이제 그 음식점이든 어떤 부분 영업신고를 냈다가 폐업이 안 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네. 저희가 한 자리에 2개의 영업장을 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체크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정확히 알겠네요. 요약을 해드릴게요. 1층 매장은 그렇죠. 필수 서류는 그죠. 보건증이라든지 요식업교육 수료증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화재보험 증서는 1층 매장은 100제곱미터가 30평 이상이 되든 안 되든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죠. 소방 필증이요. 제일 중요한 소방 필증은 1층 매장은 안 들어가도 되고요. 그리고 재난보험 증서도 1층 매장은
들어가야 되는데 1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99제곱미터가 30평이잖아요. 그러니까 30평 이상은 재난보험증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재난보험증서는 10,000원짜리입니다. 1년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바로 전화해서 아시는 보험회사한테 얘기를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해줘요. 그리고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재난보험증서가 들어간다. 그리고 1층에서는 제일 중요한 소방필증은 안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화재보험 안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네 번째, 1층에서는 체크를 해야 될 게 1층이든 2층이든 LPG인지 LNG인지, LPG 가스통으로 들어가는 거는 가스 완성 증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가스통이 안 들어간 도시가스, LNG에서는 LNG에서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죠? 가스 완성 증명서가 LNG 도시가스는 안 들어가도 되고 LPG는 들어가야 된다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1층에 필요 서류입니다. 이게 필요 서류인 거고요. 2층에서도 뭐 보건증, 뭐 요식업기록 수록증 필요하고요. 2층 제일 중요한 거 저도 놓치고 있었어요. 2층에서 100제곱미터 이상, 그렇죠? 지금 정확히 구청에서 제가 질의를 들은 거잖아요. 100제곱미터 이상은 소방필증이 들어가고 100제곱미터 미만 29평, 뭐 28평짜리만 해도 소방필증이 안 들어가도 된다. 그럼 어마어마한 혜택인 거예요. 소방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다중이업소로 넘어가면 소방 공사만 하는데도 신규로 소방 필증을 내는데 1,000만원 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조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고요. 100제곱미터 이상은 소방 필증이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 그리고 2층이 또 화재 보험 증서는 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30평 미만도 아니고 30평 이상도 아니고 화재보험 증서, 소방필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재보험 증서는 안 들어가도 된다. 그렇죠? 화재보험 증서는 안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방필증이 연결돼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서 화재보험도 1년에 3만원짜리가 있어요. 소멸성으로. 그리고 다달이 뭐 환급형으로 10만원짜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화재보험 증서도 큰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소방필증에 대해서만 저희는 오늘 짚고 넘어가면 돼요. 소방필증은 무조건 30평 이상은 들어가고 30평 미만은 소방필증이 누락이 돼도 된다. 엄청 그게 중요한 겁니다. 30평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잘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화재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신규 작업 저희한테 물어봤잖아요. 구청에서요. 신규 사업자는 당연히 소방필증을 같이 넣기 때문에 화재보험 증서를 안 들어가도 되지만 만약에 양도양수로 저희가 그전 세입자한테 양도양수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뭐 소방필증을 제출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화재보험이 들어가는 걸 거예요. 제가까지는 디테일하게 못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화재보험은 또 불났을 때라든지 손님들이 다쳤을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화재보험 증서는 1층이든 2층이든 드세요. 들면은 깔끔합니다. 3만원짜리 4만원짜리 그 연 뭐 해가지고 다달이 뭐 5,000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꼭 가입을 하세요. 뭐 해당 사항 있든 없든 가입을 하시고 그래야지 이제 마음도 안 편한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2층에서 그렇죠? 화재보험 증서는 그렇죠?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들고 안 들고 그렇죠? 다 정확히 요약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쵸? 그 구청 주사가 말씀을 마지막에 한 게 행정처분이 있었냐 없었냐, 여기에 그렇죠? 행정처분이 뭐 과태료부과가 있었냐 없었냐, 세금 체납이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썼는 게 뭐냐면 사업자가 2개로 중복이 안 되잖아요. 2개가 나올 수가 없는데 영업신고증을 저희가 만들러 갔는데 그전 세입자가 만약에 사업자 폐업을 안 했어요. 공실이었었는데 그저 건물주가 폐업이 되어 있고 이거는 새로 신규로 내면 된다고 해서 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만약에 그전 세입자가 없어요.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 명도소송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자진 그걸로 법정으로 사업자 등록증, 그 영업신고증을 폐업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짚고 넘어가라, 그 뜻이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위생과에 들어가서 그렇죠, 서류를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뭐 인지대 들고 가고 그러면은 영업신고증이 나왔습니다. 영업신고증이 나왔어요. 그럼 영업신고증이 나온 다음에 영업신고증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하기 전 단계인 거예요. 그럼 바로 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을 받았으면 영업신고증이랑 임대차 계약서랑 신분증을 가지고 그전 세입자는 필요가 없고요. 지금 장사하시려는 사장님, 저같이 장사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이 3가지 서류를 가지고 해당 세무서로 가면 됩니다.
대전이면 대전세무도, 서대전세무도면 서대전세무도 민원실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을 해달라고 하면 돼요.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을 하려고 하는 필수 서류가 영업신고증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필요하고 신분증 필요하고,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을 할 때 간이로 떨어졌던 자리는 간이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이 자리가 간이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간이 사업자를 발행을 받을 수 있으면 6개월은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간이를 받으시고, 아니면 일반 음정 사업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뭐 정확히 구청이랑 통화한 내용도 있고 제가 말했던 것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동영상을 꼼꼼히 보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를 할 때 필수 서류를 구청에 방문 안 해도 제가 대신 뭐 질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가장 큰 첫걸음, 자영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엄청 기대되고 설레요. 그렇죠? 그때부터의 장사가 시작인데, 그때 사업자 등록증이 뭐 독이 될 수도 있고 뭐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찌됐든 사업자 등록증 발행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발행 전에 꼼꼼히 알아보시고, 가계자료 잘 알아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사업자 등록증 발행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오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동영상인데요. 많이 제가 노력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어설프고 뭐 말이 두서없이 나가는 거에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좀 더 발전될 수 있고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주럭주럭 내리고 있는데, 오늘도 자영업자 여러분 고생하시고요. 자영업자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자영업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